그렇죠. 진선미를 사랑하고 바로 보는 것을 사랑하는 바로 보는 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국제관계도 알아가야 되고, 교육과, 그 다음에 먹거리, 그 다음에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밀접한, 우리가 매일같이 의식주라고 그러죠. 이 부동산은요, 사람이 영원한 그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개발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부의 창출을 이뤄낼지는 그 되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있는 사실 관계예요. 진실된 사실 관계. 이 전면 철거식 재개발에는요, 그럴싸한 그런 장밋빛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은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어닝 쇼크라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기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천 다봉마을의 재개발에 관련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드리고자 그 송명선님께서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 다봉마을에 대해서 지금 올해 거의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인연을 맺고 있죠. 네. 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인천 다봉마을의 그 관계자들은 봐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우선 지금 얼마 전에 감정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9월 7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다봉마을에서는요. 아,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요, 2008년도 그때쯤에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사업 지구의 총 그 자산이 얼마로 평가가 됐나요? 원래는 2008년도가 아니라요. 네. 2014년도. 2014년도. 2014년도 구청에서 이제 조사를,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한 거죠. 네네. 그때 당시에 1109억 원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아, 1109억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지가는 그 아파트 값은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지만, 집값, 그 지가, 땅의 값은 항상 오르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업 지구의 총 평가액은 얼마가 떨어졌나요? 1085억입니다. 오히려 그때 4년 전보다도 지가가 네. 오히려 축소가 됐다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분양 신청을 받던 당시에 이제 부담금 사례표 해갖고 막 이제 조합에서 나눠줬어요. 분양 신청을 유도라기보다 이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1억 7천만 원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보통 1억 7천만 원의 해창 아파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이제 분담금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2014년도에는 뭐 1억 6천 정도를 냈었는데, 네. 이제 분양 신청할 때는 1억 2,500만 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근데 네. 지금 관리처분 받는, 지금 이제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대략 2억 원에서 한 2억 2천 정도의 이제 분담금이 생겼습니다.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자, 조합원에 찬성하고 분양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서면에는, 네. 분명히 자기가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2천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죠. 했는데 지금 거의 2억 돈이 됐다 그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그 이유는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1억 7천만 원 하던 집값이 지금 감정평가가 1억 2,5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5천만 원 돈 정도가 뚝 떨어졌죠. 대박. 그러면은 일단 자신의 그 현재 시세 가치보다도 그 1억 7천만 원 정도 하는 게 1억 2,500이니까 거의 4,500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예.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조합장님 건물이니까 네네. 가장 얘기하기가 좋죠.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 조합의 조합장님 재산이 1억 7천에서 1억 2,500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내 집값이 적어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2억,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한 2억 9천 정도 하던 가격이 지금 3억 2천으로 올랐어요. 예, 여기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요.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올랐다고 하면 좋은 건데, 앞으로 입주를 해야 될 분양을 받아야 될 게 오르면 그만큼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조합원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값도 적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2억 원이란 돈이 이제 분담금으로 생기게 돼요. 와, 그러면 1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이 네.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평수로 새 아파트로 들어갈 때 2억을 내야 되면 2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2억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요새 아시다시피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대출의 한도에 문제가 생기고 예,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를 옮기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 얘기가 달라져요. 젊은 사람들, 한마디로 취업 전선에서 인컴이 계속 있는 분들은 까짓거 2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장밋빛 그림을 보고, 근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경제를 할 수 있는 가능 연령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좀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가 있어요. 실례로 지금 어저께도 제가 해창 아파트를 갔지만 네. 거기에 사시는 이제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돈으로는 난 못 나간다는 거죠. 이 돈으로는 못 나가고 우선 집값이 적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설사 이제 중간에 이제 붙잡아요. 이 사람은 분양 신청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아파트 값이 너무 이거 비싸갖고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대출도 이거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최초에 이 사업이 거론될 때 새 집으로 주면서 1억 2천 정도의 부담금을 내면은 본인도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충분히 사업성 있다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막상 입주 시기 이제 사업이 시작될 때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엄청 거의 70, 80%가 더 인상된 가격으로 하면 지금 찬성하신 분들도 조금 많은 걱정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2018년 7월 19일 날 한 이사회의 회의록이에요. 손기록이 이제 조합 그 카페에 가면 다 있거든요. 아, 현재 거기 찬성한다고 하고 서명하신 분들, 조합원들의 속기록이다 그거죠? 이사회. 이사회. 네네. 속기록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우리 하나건설 박진환 차장님도 나오고, 네. 조합장님도 나오고, 이사님들 다 나와서 네. 문제점 및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거였죠. 이주비. 이주비에 대한 게 지금 가장 이제 포커스로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은 다 때려 부시고 네. 그 사이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비.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박진환 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요. 네. 종전 자산을 뺀 금액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3억 2천만 원이라는 아파트 25평이 3억 2천이잖아요. 네. 3억 2천에서 내 집값이 1억이 나왔으면 1억을 뺀 2억 2천. 네. 2억 2천의 10%. 그러니까 2억 2천의 10%를 한 2,200 정도를. 2,20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된다. 네. 라는 게 갑자기 땅 하고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주비가 또 이자가 다 있다. 이자도 네, 줘야 되고. 이자 없다고 그러놓고 왜 이자가 있냐 그러면서 엄청 그걸 갖고도 얘기가 많은데, 좀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쉽게 해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감정평가, 즉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이주비가 이제 60%, 1억의 60%인 6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6천만 원을 가지고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 6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계약금 10%를 내야 돼요. 네네. 계약금 10%를 내려면 3억 2천에서 1억을 뺀 2억 2천만 원의 10%인 2,200만 원을 빼고, 네. 즉 3,800만 원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집을 얻어서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집을 네. 뭐 4천에 뭐 전세를 주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2천에 뭐 50짜리 이렇게 월세를 주고 있다면 그것도 빼줘야 되고, 그 집이 또 만약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대출을 끼고 있으면 그것도 선제하지고서 본인 손에 들어올 돈이 그렇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렇기 와. 때문에 이주비에 대한 거를 지금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네. 예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한 1억 원 정도는 이제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바뀐 거죠. 여기 근데 보시면 이렇게 1억 원 정도, 네. 세대당 평균 1억 원에서 종전 평가 금액의 60% 내에서 최대 지급. 1억 원 정도는 그래도 이주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무이자로. 네, 대부분의 그렇게.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다
관리처분 조건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 총회 책자를 사람들이 뭐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책자를 뭐 누가 공부를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젊은 사람도 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열심히 한 두 다봉마을의 어르신들은 더 모르죠. 아예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회 책자를 설명을 잘 그쵸. 드리고자 이렇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주시 그때 당시엔 100%였는데 네.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10%를 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주비를 가지고서 밖에 나가 있는 게 어렵다. 그렇죠. 그거를 단순히 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사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원들 이사님들도 걱정을 한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 뭐 4천 갖고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네. 어떻게 나가냐? 그렇죠.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막 방법을 하고 되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걸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맞아요. 부분이라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조합에서 얘기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 네. 추가 분담, 그러니까 조합 그 뭐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네. 추가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조합장님께서 하셨대요. 네네. 그 확답을 들어서 자기는 분양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확인서를 받으셔라 네. 했는데 확인서를 안 써주더라고요. 그거 못 써줄 겁니다. 못 써주겠죠. 네. 당연히.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이 책자 중에서 가장 이 책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32페이지. 아, 그 32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의 상환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차입 한도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 범위 내에서 증액될 경우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추가 차입이 가능함. 근데 와. 여기 보시면 네. 사업비가 3,20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3,200억의 50%, 네. 즉 1,600억을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입을 해야 될 경우 네. 총회 결의 없이 그냥 갖다 쓸 수 있다. 100% 1600억을 뭐 추가해서 시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를 1600억 정도를 앞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문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쵸, 거죠. 문을 열어놓은 그거를 딱 봐야 된다 그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이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비대위 측에서 자꾸 추가 분담금 자꾸 얘기하는데 네. 추가 분담금 걱정 안 해도 되냐는 식으로 이렇게 예.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잡아뒀다. 네. 예비비를 많이 잡아뒀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정확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다. 네. 그럼 그 얘기가 맞다면 굳이 50%까지 책정할 이유가 없죠.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놓은 셈인데. 이면은 네.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금액이니까 이거를 이제 조합원당 평균적으로 계산을 따져봐도 거의 지금 현재 분담금에다가 그 1,600억 나누기 600명만 해도 2억 6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더 와, 그러면 개별당.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새 집으로 주는 대신 들어갈 때 2억에서 3억을 아니 추가 원래 2억이 있고 예, 거기다가 1억을 더 네. 보태면은 3억 정도를 추가 분담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3억 정도 내면서 새 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 그 동네 주변에 3억이면은 아파트 웬만한 데 다 들어가죠. 그쵸. 이제 3억이 아니라 네. 4억 6천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 본인이 이제 2억 부담 6천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네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그거죠. 수도 있다. 예, 예. 가정하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원래는 열어두지 말고 그렇죠. 총회 의결을 거치게끔 해놔야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리는 거 문제 있어. 하고 그렇죠. 멈춰서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걸 이대로 진행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칼자루를 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지. 칼자루를 주고 그렇지. 의리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 회의록에 많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3호 안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마디도 이거를 알고 아무도 그냥 다 지나치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게 그 참 애매한 네. 부분인데 거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아마 조합에서도 보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찝으셔야 그렇죠.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꼭 그 부분은 50%는 꼭
눈여겨 보시고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들으시든지 그렇죠.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단단히 조염할 수 있을 때 조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이 계속 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조합에서 이 예비비 뭐 하면서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 현금 청산자 보상비를 한 422억을 잡아놨어요. 네. 제가 이거를 다 그 뒷장에 보면은 현금 청산자가 다 있어서 제가 다 금액을 더해보니까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현금 청산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4단계에 걸쳐서 금액을 올립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대로 쫓겨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는다고 해도 훨씬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시세대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 단계에서 만약에 뭐 대부분이 10에서 20% 이상은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자면 422억에 10%만 늘려도 42억이고요. 네. 15% 63억, 20% 84억. 네. 이거를 607명으로 나눠봤어요. 네. 그러면 1인당 평균 거의 한 700만 원 돈. 네. 10%일 경우, 15%일 경우는 1000만 원, 20%일 경우는 1383만 원씩 네.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사업 찬생을 되는 하라 그거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데 네. 이 이주비. 이주비. 예. 이주비에 대해서 이제 조합 측에서는 그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이주비. 이주비가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오, 그거에 이게- 대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아무 데도 없다 그렇죠. 그거죠?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대신 조건이 2008년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이전 네, 이전에 재산권자들 이제, 네, 세입자도 포함이 돼요. 네네. 근데 세입자는 보니까 예산 안에 세입자는 20여 분 정도가 책정이 돼 네. 있는데 네.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주택 소유자들이나 그렇죠. 그 현금 청산자들이 여기- 안 돼 있다 그거죠? 여기 내용에 보시면 네. 그 현금 청산자 보상비 다음에 이제 주거 이전비 세입자는 네, 네. 있는데 요 조합원들 것만 있어요. 네. 조합원들하고 세입자 말고 현금 청산자들이 현금 청산자에 있는데 대한 거는 예.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거죠? 그렇죠. 네.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리고 현금 청산자들은 네. 그 돈을 챙겨서 나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다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부담되겠죠. 돈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순히 그 조합원들만 이제 뭐 이사 비용을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토지 등 소유자 이 현금 청산자도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현금 청산자들이 지금 시세보다 더 많이 챙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알박기식으로 내 재산권을 뭐 뻥튀기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시세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그나마라도 조금 손해를 보려고 자기의 권리를 어느 정도라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꼭 명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네. 어찌됐든 사람들이 조합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분양신청 받을 당시에 분양신청 받으시고 우선 분양신청을 받으시고 그때 가서 만약에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파트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때 가서 분양계약 하지 마셔라. 네네. 이렇게 OS 그러니까 조합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네네.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분양신청률이 조금 높았어요. 네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이제 현금 청산 하면 돼. 아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이 단계하고 틀린 이유는 저희는 이제 이런 협의 보상과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한번 서명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그 2주의 의무가 생겨요. 2주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6개월 이내에 2주를 해야 되는데 네. 2주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집이 건물을 없어지죠. 부시면 예.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간다. 증거 보존 소송을 해서 예. 소송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그러면 예.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많이 올리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집값이 마음에 안 들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조합원에서 나오셔야 돼요. 네. 조합원에서 나오셔야 나오는 돼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막 열어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네. 그 자세한 상황은 이따가 네. 후반부에 연락처를 그렇죠. 그 예. 저희 다복마을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 비대위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네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한 부분 중에 가장 그 큰 부분이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조합정관 변경권 해갖고 6번째 52페이지에 보면 네. 말은 뭐 저희가 이제 그 조합원이 아니니까 조합원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한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조합원에서 안 나오게 될 경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가금과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 등의 비용 납부의 의무. 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 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이득도 될 수 있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 조합원 분양입니다. 권리이자 책임이다 그거죠. 권리이자 책임이기 예. 때문에 면밀히 알아봐야 된다는 면밀히 거죠.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은 이제 그 시간이 빠져 지나가 버리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자, 좋은 쪽으로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나는 해제가 좋은데 네. 너무 지금 대세가 다 분양으로 가기 때문에 네. 뭐 할 수밖에 없다. 예. 물론 뭐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네. 하지 말아라. 뭐 반대해라. 뭐 이런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게 고칠 수는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하시고 해야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거를 두들기고 열심히 알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이거를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성남 세무서를 갔다 왔는데 거기 세무관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건데 몰랐습니다 하니까 이 법적이나 세무적인 거는요 몰랐다라는 게 그게 인정이 안 된답니다. 네. 당연하지. 예. 나중에 다 자기가 손해 본 다음에 나 몰랐어요 이러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선 이 총회책자를 받아서 솔직히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자 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 네. 위험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부당한 사업이라고 판명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변동으로 인해서 무산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그 속상할 때가 그때 좀만 더 알아볼 걸. 그렇죠. 그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저는 송명선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명선님 마지막으로 지금 그 조합원들한테 한 말씀 이렇게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합원으로서 지금 되게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트값도 너무 올라갔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올라갔고, 그 후로 내 집값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분담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 분담금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해갖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지금 시기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실 때 꼭 많은 부분, 많은 곳을 알아보시고, 그렇죠. 뭐 절대 제가 뭐 반대하라, 뭐 이거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시고, 잘 알아보셔야 돌다리도 뚫겨 가듯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이게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딱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꼭 빨리빨리 이제 판단하셔서 알아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종전자산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번에 현금청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 받은 건 종전자산평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형평성, 그러니까 배분의 문제더라고요.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네. 뭐 같은 필지에 같은 집이 똑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2억이 나왔으면 저도 2억이 나와야 되는데 2억이 나왔는데 여기가 2억 2천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 뭐 이런 개념? 아파트도 같은 평수인데 뭐 여기가 1억 나왔고 내가 9천 나왔으면 이거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지 시세가 뭐 1억 7천인데 왜 1억 2천밖에 안 주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이의제기를 해서 뭐 그 부분을 올리려고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네. 조금 촉박하고 네. 그게 우긴다고 되는 게 되는 아니기 일이 때문에 아니기 비교 때문에 대상 자체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더더욱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더 뛰셔야지 지금 재산상의 피해가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더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되겠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몇 번이죠, 전화번호가? 저희 내재산 지킴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번호는 뭐죠? 032 032 472에 472에 3488. 3488. 그거 다 외우셨겠죠? 아니면 적으시든지 해가지고, 예, 전화를 주셔서, 송명선님께서 친절히, 본인 이제, 송명선님도 사실, 뭐,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막 하루 종일 놀고 골프 찍는 분이 아니고, 자기 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많은 분들한테 있는 사실을 알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주셔서, 바보나라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보나라는요, 앞으로 그 9월 3일 이전에 한번 바보나라 천사의 날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천사의 날개 트럭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 상황,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바로 볼 것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결정이 나기에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때까지 그냥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하자도 아니고 말자도 아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그런 자세를 잘 취하면서 끝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네. 송명선님, 오늘 진심으로 고맙고요. 지금 태풍 경보가 있으니까 내일은 그냥 집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로 보는 바보나라에 여러분 놀러 오시고요. 또 많은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바보나라 놀러 오세요. 바보나라는 종교적, 정치적 중립이고 그 어떤 회비나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꿈은 뭐냐? 친구처럼, 가족처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전진할 거니까요. 여러분 바보나라 놀러 오세요. 송명선님,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짜란!